네, 안녕하세요. 어,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, 그 다음에 좀 뭔가 기대도 생기고 하는 날인데요. 이제 베리타스에서 그 전에 7급 강의를 짧게 몇 차례 하긴 했는데,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일정들이 좀 밀리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이고, 어, 뭐 여기는 베리타스 경험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, 몇 년 정도 우리가 스파르타반도 잘 운영을 하고 종합반도 잘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좀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서 요 체계에 기초해서 우리 저 9월까지 일정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해 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어, 원래 이제 그 운영은 맨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강의하는 게 기본 강의. 그리고 순환으로는 이제 1순환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거는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서 놨고, 2순환은 일정이 좀 잘 안 맞아서 따로 2순환 강의를 못 만들었는데,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기출문제 특강을 따로 만들어 놨고, 연습문제 특강도 따로 만들어 놨는데, 이번 강의는 이제 코스로 치면 3순환 정도에 해당하고요. 이 강의의 성격은 우리가 압축적으로 우리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, 그 정리하는 동안에 지금 9월 시험까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론 정리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7급 시험이 막 새로운 거, 어려운 거, 이런 뭐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주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,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긁어 모았을까 싶게 옆으로 이제 그 넓히는 그런 주제들이 몇 문제 나오는데,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제인데, 간혹 가다가 2019년 문제처럼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험은 옆으로 범위를 좀 많이 넓혀줘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합격할 수 있고, 게다가 올해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. 다섯 문제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외교사 한 문제, 이론 한 문제, 안보, 정치, 경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좀 더 될 것 같아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첫 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듯해서, 이 수업은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기출문제 보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경향 익히고 연습 문제까지 같이 볼 생각이에요. 근데 원래 삼순환을 보통 20회를 하고, 제가 저쪽에 이제 노량진에서 공단기라고 하는 학원에서 할 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4시간씩 강의하게 만들어서 일정을 그렇게 짰는데, 4시간씩 한 20회 정도 하던 수업을 우리는 지금 3시간 안에 16회 안에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 일정은 전체적으로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연습문제 풀어서 범위를 좀 넓히는데, 그걸로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. 제가 여지껏 가르쳐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 가지고 전체 100점으로 치면 한 80점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, 그 뒤에 한 3, 4문제는 우리가 이 책에 없는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는데, 그거를 그렇다고 책을 계속 넓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하루에 한 주제씩 시사 이슈라고 이름 붙이고 한 주제씩 조금 넓혀 드릴 거고, 원래 삼순환 때
매일 20문제씩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한 번씩 해서 총 4회 모의고사를 2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. 그러면 이제 한 100문제 정도 시험을 보겠죠. 그렇게 하고 1차 끝나고 나면 진도별 모강을 진행을 할 거고, 그 진도별 모강 진행할 때는 매일 25문제씩 문제를 풀 거고, 그때는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있는 문제집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면 문제집에 회차가 한 50회차 정도 되니까 20문제면 그게 한 1000문제.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 한 200여 문제 이렇게 풀면 우리가 최소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한 1200, 300문제 이상을 풀 거예요. 연습 문제 빼고.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그렇게 진도 나갈 거니까 모의고사는 요 수업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 늘려가면서 풀 거니까 그때 좀 하고, 지금은 빠르게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적응하고 연습 문제 갖고 약간 더 넓히고 이 정도까지 하고,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시면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 풀어내는 능력을 좀 훈련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훈련하면 다음 과목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 진도를 나가게 될 테니까 일정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제 책은 객관식 국제정책, 이 책은 2019년 8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2019년 8월이면 2019년 시험 보기 전이거든요.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2019년 기출문제가 없고 2020년 기출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자료로 19년하고 20년 드린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 책의 구성이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연습문제 푸는 거거든요. 그거 딱 세 코스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범위 설정하는 게 이론 파트고,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두 번째고, 세 번째는 이론 파트에서 다룬 거나 아니면 이론 파트에서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잘 다루지 않았는데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만든 문제들, 그 모의고사 문제, 연습 문제 이렇게 푸는 걸로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19년하고 20년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기출문제 할 때마다 19년에 몇 문제, 몇 번 문제하고 20년에 몇 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고 같이 볼 거니까 19년 기출문제하고 20년 기출문제는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짬짬이 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안내를 드렸고, 일단 시험이 20문제였을 때 문제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알려드리고, 25문제로 늘었으니까 예상하는 걸로는 어떻게 늘을 것 같은지 좀 미리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느 쪽을 조금 더 신경 쓰고 공부해야 되는지,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되지, 시간 조절하고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파트 2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. 20문제일 때 보통 이론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. 이론은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4패러다임을 쓰는데, 현실주의, 자유주의, 구성주의, 막시즘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2개가 대안 파트고 대안 이론이고 2개가 주류예요. 현실주의, 자유주의가 주류고 그 다음에 막시즘하고 구성주의가 대안인데, 구성주의하고 막시즘 섞어도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나온 출제된 문제가 4, 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안이론은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주로 이제 주류 이론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현실주의에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고, 자유주의 하나, 외교정책 결정론 하나, 이러면 이제 한 4문제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, 출제자가 바뀌다 보니까 출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3문제 나올 때도 있고, 아예 2019년처럼 이론 문제 한 문제도 안 내고 그냥 이런 거 처음 봤지 하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
뭐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략은 이렇게 출제되고, 그 다음에 안보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되고, IP가 이것도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되고,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, 여기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시사 문제가 나오고, 여기도 간혹 가다가 이제 시사 문제가 나와요. 여기서 시사 문제라는 건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, 틀리라고 내는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여기서 가끔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제 외교가 3문제 정도 나오는데,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 이론이 무조건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, 그 다음에 각국 외교정책 중에 미국 외교하고 중국 외교는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러시아나 일본이 나오고, 그 다음에 한국 외교정책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대략 한 3개, 4개, 7개, 그 다음에 10개, 그리고 15개나 16개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외교사가 3문제 나와요. 요 외에 이제 약간, 이게 탈근데, 환경 문제나 이쪽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어디서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 시사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요즘에 요 미국 외교 정책을 출제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출제해야 되는데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된 걸 출제할 때도 있어요. 그러면 얘도 시사 문제가 되겠지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론이 일단 제일 개수가 많으니까 이론 공부가 좀 튼튼한 게 좋겠고, 외교사는 꼬박꼬박 3문제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한 2개는 수월하게 풀 수 있고 하나는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, 안보 분야가 그 다음이고 IP가 그 다음이고, 그 다음에 각국 외교정책과 외교정책 결정론이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고, 기구 탈근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분량 조절을 좀 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함정이 될 만한,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략 IP나 기구나 미국 외교정책 혹은 미국 국내정치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탈근대나 뭐 이런 거에서 가끔 가다가 약간 뜨아한 주제들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제법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풀어볼 수 있는데, 정인섭 선생님이 국제법 책에 쓰신 인권과 관련된 제도론들을 간혹 가다가 이제 국제정치에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, 제가 이렇게 시사나 함정 얘기해 드리는 건 이거를 우리가 다 찾아서 공부하자가 아니고, 여기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, 나머지는 안 틀리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이고,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문제 개수 늘려가지고 혹시 시사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춰도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전략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꼼꼼하게 준비하면 한 90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고, 옛날 20문제로 치면, 그러니까 한 18문제까지는 꼼꼼하게 하면 맞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운이 조금 더 좋으면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, 제도가 살짝 바뀌어서 오지선다로는 안 바뀌었고 사지선다로 바뀌었으니까 문제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5문제가 늘어났는데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씩 더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이 한 문제 정도 더 출제될 수 있고, 외교사 하나 더 들어오고, 안보, 정치, 경제, 그 다음에 외교 쪽 뭐 이렇게 해서 한 문제씩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서,
그냥 개수만 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스파르타이라서 일단 제가 기본 전제는 국제 정치를 좀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원래 3순환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는 처음 이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지금 아마 공부하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 건데 그래도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치는 다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속도를 내가면서 다룰 거고 문제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.